그 시절 심장이 터질 듯한 고등학생들의 미팅의 자리, 그리고 등장하는 이 시대의 퀸카. 그런데 이 여학생들에겐 사실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시절 전 국민의 통행을 도맡은 여자로만 이뤄진 특수부대, 버스 안내양 출신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버스 토큰을 받고 오라이라는 사인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그녀들. 그리고 여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경희 누나가 둘 다 못 내려도 책임 못 져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순수한 열혈 안내양 고영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큰 에너지로 푸시맨의 역할까지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는 영래. 그때 한 학생이 제발 자기까지만 태워달라고 애원하고 나 지각하면 저 진짜 죽어요. 고민에 빠진 영래는 이미 만원이 버스에 안내양의 특권으로 학생, 숨잡기 잘해? 자,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쑤셔넣기에 성공. 그런데 당연히 안내양이 탔다고 생각한 기사는 멋대로 출발해버리고 기사님, 저 안 탔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세련된 여인 서종이 도저히 백미러를 볼 생각 없는 듯한 기사에게 기지를 발휘해 백미러를 보게 만들고 그 덕에 영래는 무사히 버스에 탑승하는데 이때 날아간 손수건으로 인해 영래와 종이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청춘이었으나 고단하고 남루했던, 그러나 또 서로가 있었기에 반짝반짝 빛이 났던 찬란했던 그 시절의 너, 나, 그리고 그쪽 건 내가 낼게요. 나 때문에 스카프도 날려먹고. 이걸로 퉁치게? 그런데 종이는 비싼 건데 나중에 얹어서 갚아. 성격이 끝내줬고 아, 남녀 가릴 것 없이 버스에서 뭐 읽지 마. 멀미의 쥐약이야. 아씨, 초면의 반말. 작살이다. 심장 폭행을 하고 다녔죠. 그리고 일과를 마친 안내양들은 회수권 정산을 하며 일을 마무리했는데, 그런데 돈을 삥땅 친 안내양이 등장하고 과장님, 제발요. 저 일 좀 나가게 해주세요. 신뢰를 박살냈지만 인력 부족으로 자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안녕하세요. 등장한 뉴페이스. 누구? 오늘 온나는 신이? 이 버스 차장하려면 이 체력도 좋아야 되고 이 목청도 귀차 동사면 내리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오라. 어디선가 국곡으로 달려나고 온 듯한 탄탄한 발성을 보이며 바로 합격. 한편 쓰러지기 직전에 넓고 작은 복싱장. 이곳에서 스파링 중인 고등학생 한재필은 실력은 출중해 보였으나 어째서인지 방어적인 플레이만 이어갔고 전혀 가드를 뚫지 못하자 조급해진 상대는 반칙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필의 철통 방어를 뚫지 못하자 이어지는 연속 반칙. 결국 상대는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발목을 삐고 턱을 내어줍니다. 시합이었으면 너 반칙패야. 하지만 재필은 이런 실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실력으로 대회를 안 나가겠다는 건데? 그 이유나 좀 듣자. 응? 제 목표는 대회가 아니라서. 그는 프로를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녀왔습니다. 맞니? 저거 스탑! 엄한 아버지의 숨막히는 통제 때문이었죠. 공부하다 온 놈이 홀딱 젖었네. 머리가? 뛰어왔어요. 운동 삼아서. 뛰긴 왜 뛰어? 고3이 숨 쉬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해야지. 안 그래도 1년이나 쉬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머리나 나빠? IQ 140이나 되는 놈이 왜 끌어올리지 못해? 이건 또 뭐야 이거? 응? 이제 수급 검사까지 하시게요? 올라가 씻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엄한 가풍 때문에 숨쉴 틈이 없는 재필. 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일을 시작했어도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영래. 주둥이 안 다쳐? 이들의 기숙사엔 예민한 반장. 내가 오늘 아주 우울하고 예민하거든? 뭘 언니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하시다고. 권혜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가무 시작. 노래하며 춤추며
스타트. 꿈을 키우며 살아요. 이런 학습을 깨부술 유일한 신입 등장. 여긴 오늘 들어온 신입 서종희. 차장님은 처음이라니까 잘들 좀 가르쳐주고. 빨자! 이름이 뭐? 서종이. 거칠을 말이 짧다. 딱 봐도 나보다 너댓 살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인데? 20하고도 3살 더 처먹었다. 어쩔래? 밖에서 좀 놀다 온 듯한 종이는 갑이네. 갑이라고? 어. 바로 혜자와 맞먹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연차가 중요하지. 남들 다 자는 시각에 홀로 일어나 공부를 하던 영래는 종이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성문. 좋은 책이네. 근데 남들 잘 땐 자는 게 좋아. 저기 진짜 혜자 언니랑 갑이에요? 뭐래? 당연히 그러지. 연기 고수였습니다. 넌 범띠? 나 토끼. 네가 진짜 나랑 갑이네. 아, 아까는 엄청난 열연이었다. 다음날 신입 종이는 영래 차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야, 고영래. 야, 일로 와. 얘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정직하고 일을 제일 잘해.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여기서 제일 정직하게 잘하는 애. 아유 뭐 잘하기는 무슨.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그림 실력이 좋네. 이재주 좋은 데 쓰고 회수권은 내자.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던 도중 무임승차범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건 절대 못 참는 영애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야, 고영래 너 어디가? 그런데 잡힌 학생이 치사하게 무기를 꺼내고 하나, 둘, 셋. 그 순간 백마탄 왕자의 등장. 가볍게 쓱박으로 적을 해치운 남자는 괜찮아요? 손이 다친 영래를 위해 안돼. 체육관 수건을 줍니다. 그렇게 영래는 첫사랑에 난 걸 경험하게 되죠. 아, 봉제 공장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그것은 못 오겠다대? 혹시 모르잖아. 한편 기가 죽지 않은 신입을 잡기 위해 술을 쓰는 권혜자. 야, 얘들아 출출하지? 언니가 간식 한번 쏠게. 어이 신입, 신입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사거리 또또분식 가서 왕만두 10개, 떡볶이 대파 빼고 2봉다리, 순대는 허파 빼고 간 염통 넣고 3인분, 오뎅은 꾸부리 말고 봉으로 5개, 국물 많이. 그리고 그 옆에 화종 슈퍼 가서 크래커 5개, 네거리 캔디 4개, 아몬드 초콜릿 4개, 우유 1리터짜리 2개. 외웠지? 갔다 와 얼른. 같은 방 동료를 위한 야식이라니 안 갈 수 없는 노릇이었고 유치한 장난에 맞춰주려 하는데 왕만두 10개, 떡볶이 대파 빼고 2봉다리, 그리고 순대가 염통을 빼했나? 잠시만요. 허파 빼고 간 염통 넣고 3인분. 오뎅은 꾸부리 말고 봉 5개. 국물 많이요. 모든 걸 다 외운 영래가 도와주며 미션 클리어. 뭐 빼먹은 건 없네. 내가 계란 과자는 사오라는 얘기 안 했었나? 안 오셨슈. 건 지가 확실하게 들었슈. 그렇게 딱히 딴지도 못 껐는데 문제는 다음날 야식이 잘못됐는지 단체로 배탈이 나고 얘는 괜찮니? 네, 저는 야식을 안 먹은 종이와 영래만이 예, 저도. 근무를 할 수 있었죠. 정말 큰일이다. 너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한편 스파링했던 상대의 경기를 응원하러 온 제필은 발목 부상이 난 동료를 대신해 경기에 출전해버렸고 넘치는 실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데뷔하자마자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얼떨결에 참여한 이 경기를 칼라 시대에 맞춰서 색상 조절 장치까지 있는 제품. 아, 좋네. 하필이면 컬러 TV가 보급되던 시기에 너무 좋고. 하필이면 컬러로 아들의 승리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저 예명할 놈 저거. 입이 붙었어? 거기서 왜 주먹질하고 자빠졌냐고 시끼야. 주먹질 아니고 복싱이에요. 뭐?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이러고 헛짓거리하고 다니니까 그 좋은 머리에 성질 그만양이 시끼야. 대학 안 갈래? 1년 늦은 것도 모자라 재수 3주까지 할 거야? 내가 너 그러라고 육성회장 하면서 돈 꼬라먹는 줄 알아? 같은 짓 그만하고 과외받아. 최고급 선생으로 붙여줄 테니까. 싫어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이 자식이 네가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살았어 이 새끼야. 받아! 아버지의 억압에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싫어요. 대학 제 꿈 아니에요. 아버지 못 배운 한이고 아버지 꿈이지. 정면으로 대들고 이런 이 싹퉁물이 없는 시기가 있지. 사실 과거부터 불같은 성격을 보이던 아버지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등졌다고 생각해온 제필. 그런 아버지에게 맞서기 위해 제필은 운동을 했던 것이었죠. 네가 노려보면 어쩔 거야 이 새끼야. 어? 엎드려. 하지만 차마 아버지를 팰 수는 없었고 이 새끼 아버지 알기를 못 같이 알고 말이야. 어? 뭐? 대학이 아버지 한이야? 그걸 알면 이 새끼야 일을 더 악물고 해야지. 어? 승리를 한 이렇게 기쁜 날에 부모에게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한편 영래는 우연히 영래야, 씻으려고? 배탈 났는데 빵을 먹는 동료를 보게 되고 동료의 짐 속에서 설사약을 발견하죠. 니들도 나처럼 일 못 나가고 돈 못 벌어봐라 싶어서 내가 오대 군불에 변비약 좀 탔다. 왜? 야, 몇 시간 전 혜자는 약을 탄 게 종이라며 누명을 씌웠었고 아니면은 제가 여기 안에 관둘게요. 종이가 범인이 아닌 시 관둔다며 큰 소리까지 쳤었기에 그렇게 장담하더니 결국 내가 아니네. 범인이 제대로 난처해졌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이거든. 이번 일은 그냥 우리끼리 묻자. 내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회사의 따가운 눈초리 그냥 받을게. 대신 애들한테 마사지는 시키지 마. 걔들도 쟁일 돌다 하면 녹초야. 부조리를 없앱니다. 이번 변비약 사건 덕에 베스트 프렌드가 된 두 사람. 대학 가고 싶어. 검정고시 봐서. 대학? 오, 멋진데. 공문과 가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하고 싶어. 집 형편만 나아지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넌 꿈 있어? 미스 코리아나 될까봐? 그렇게 둘은 꿈 얘기도 하며 그 다음엔 배우가 될 거야.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도 주고 저기 저 별보다 반짝거리는 스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요즘 공부하는 교재에 이런 예문이 있거든? Boys be ambitious. 그게 뭔 뜻인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난 매일 아침에 주문을 외워. Girls be ambition. 소년만 야망을 가지란 법이 있니? 소녀도 가져야지. 나 방금 너한테 반한 거 같아. 나는 벌써 반했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게 된 둘은 휴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 근데 내 집 한번 안 가봐도 돼? 안 간 지 꽤 됐잖아. 안 가봐도 돼. 같은 시간 어딘가에선 종이와 비슷한 얼굴을 한 서중현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아 진짜 몰라요.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또 어딘가에선 시비가 붙은 제필. 경찰의 등장으로 싸움은 멈추게 되고 때마침 에마 부인을 보러 온 두 사람과 딱 마주칩니다. 아니 이거 삼각관계 각인데? 야, 너 뭐야? 너 변태야? 걔 진짜. 그런데 종에게 쫓겨난 제필은 바로 경찰에 잡히고 아유, 자. 때마침 등장하는 어디다 손을 대 지금? 아버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지. 몽둥이야? 서장 나오라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기복이야. 알아? 그리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가 서장이랑 조찬 모임에 명함 주고받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알아? 조금 부끄럽긴 해도 그 덕에 제필은 무사히 나올 수 있었죠. 같은 시각 영화 감상을 마친 두 사람. 하지만 영래는 무려 에마 부인을 봤음에도 야, 고물해. 제필 생각뿐. 야, 정신 좀 차리지. 침 좀 닦고. 다친 것 같던데 괜찮나? 쫓아 나가볼 걸 그랬나? 너 내 말 안 들려?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야, 고영래. 뭐? 왜? 내가 물어봤으니까 네가 대답을 해야겠지? 아니 그 남학생 말이야. 왜 그랬을까? 야, 학생은 무슨. 너나마나 변태지. 제목도 위장일 수도 있다. 종의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제필이 남기고 떠난 자이언트 수건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촉 좋은 서중이는 수건의 비밀에 대해 캐묻고 이거 자이언트 이거 뭐냐? 어? 너 뭐 있지? 있긴 뭐가? 내가 보기에 촉이 딱 남잔데.
남자는 무슨? 아니 너무 티나잖아. 아 누군데 자이언트? 아니라니까. 야, 너 우리 사이에 막 비밀 만들고 그럴 거야? 결국 종이의 능숙한 언변에 넘어가 누구야? 몰라. 모르는 남자야. 수건의 비밀을 털어놓죠. 모르는 남자야? 문 열까요? 한편 제필은 자신만 빼내온 아버지의 권력을 기자들에게 폭로하겠다며 대신 함께 싸웠던 친구들의 정확도 풀어달라고 협박하는데 정학 면하게 해줄게.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아들놈한테 협박까지 당하고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정확을 면하는 조건은 과외받아. 공부하라고 합니다. 좀 해라. 너 이대로는 명문대 어림도 없어. 받고 그럼 복싱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딱 3번만. 건방진 놈 저. 제대로 건방졌지만 대신 과외 제대로 받고 성적 올려. 약속 지키세요.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제필이 녀석 IQ가 높다더니 아버지의 비밀이 담긴 자료를 냅다 쓰레기통에? 응? 백지? 한편 자이언트라는 단서만 가지고 영래가 찾은 곳은 나이트클럽. 하지만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았고 이런 게 오래 같진 않은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다 좌절을 겪은 영래는 나 이제 자이언트 잊을 거야. 저거 지원할 거야. 자이언트를 잊기 위해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야간학교에 지원합니다. 이거 다니면 회사에서 휴차지는 거 확실한 거지? 내가 확인했어. 확실해. 나 공부랑은 완전 상극인데. 미스코리아 되려면 고졸은 필수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한 영래. 그렇게 등록을 마친 후 숙소. 종이는 고민형을 떨어뜨리는데 무엇이랑 이쁘대? 만지지 마! 순간 연진이의 기운이 흘러나온 서종이. 어때? 나 화내는 연기 죽이지? 어? 영래야 우리 학교 늦겠다. 빨리 가자. 고민형의 진짜 특별한 귀여워 비밀이 있는 듯 보였죠.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 내가 학교에 다니다니. 난 늘 상상했겠니?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첫 등교를 한 두 사람. 그런데 이 자리 저기 잠시만요. 제가 서랍에 마이마이를 두고 가서. 있다. 다행이다. 1화에서 영래가 마지막으로 태워준 학생이었고 언니 혹시 그 100번 버스 맞죠? 그 저번에 저 지각할 뻔한 거 태워주신 언니. 너무 신기하다. 저기요. 저도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너리라.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꽃이 피는데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영래 엄마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리어카가 박살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학교를 다니던 영래는 엄마에게 괜한 미안함이 드는데 한편 휴일에 집에도 안 가던 종이는 버스 밖에 있는 한 남자를 보곤 급히 몸을 숨깁니다. 한 번만요, 과장님. 제가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영래야, 그렇게 급해? 네. 나는 더 급하다. 리어카 때문에 월급 가부를 요청하지만 쉽지 않았고 그런 영래의 사정을 엿듣게 된 종이. 결국 영래는 못하는 망치질 솜씨로 어떻게든 리어카를 고쳐보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엄마는 가난을 물려준 미안함에 가슴속에 큰 멍이 듭니다. 그런데 눈치 백단인 종이는 엄마 사고 때문에 심란한 거지? 대충 상황을 파악했고 자신이 그렇게나 아끼던 자, 고민형을 선물합니다. 이거 왜? 선물. 너도 나한테 선물 줬잖아. 이래봬도 배가 꽤 두둑한 놈이다. 사실 고민형은 종이의 저금통이었고 종이는 자신이 모아둔 거금을 선뜻 영래에게 빌려준 것이었죠.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꺼주는 거다.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돈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 돈이야. 그래도 이거 아들아줘. 종이 덕분에 영래는 새 리어카를 살 수 있었죠. 아유 진짜 말이 번쩍번쩍하게 이거 비싸겠는데. 네, 잘할게. 한 시간만 줘. 근데 이 고3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하는지 내가 이거 내 마이마이 줄게. 너네 둘이 노래 들어. 미팅을 잡고 있었고 영래와 종이는 미팅 대타로 투입하게 되죠.
친구끼리 이런 거래 바람직하지 않아. 미팅에 빵꾸난 인원이 몇 명이라고? 2명? 오케이. 그거 우리가 대신 가줄게. 야 서준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수업 들어야지. 아니 둘 다 성인인데? 왜? 그 저축해놓은 수강권 있잖아. 무조건 들어주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아 그거는 영래가 싫다고 하자 소원권을 여기다 씁니다. 아 한편 미팅 가기 싫다던 제필도 미팅에 참여하며 야, 응? 딱 1시간이다. 1시간만 있다가 복싱하러 갈 거야 난. 아, 예. 그렇게 평소에 해본 적 없는 화장까지 하며 전투 준비 완료. 이제야 좀 생기가 도네. 나 지금 멀미 나는 것 같아. 심장 소리도 너무 커. 이거라도 씹어. 긴장 풀리게. 그런데 놀랍게도 미팅하러 온 남학생들 사이에 영래의 마음을 빼앗아간 알파 테토남 한재필이 있었고 우연히 계속되자 영래는 이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종이야, 난 가끔 그날을 후회한다. 그날 너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연히 3번 겹치면 운명이라고.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설레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떡밥 냄새가 진하게 나는 나레이션에 이어서 파트너 정하기 타임. 영래는 베스트 프렌드 종이가 준 풍선껌을 내놓는데 자, 이제 그럼 눈도 뜨세요. 정신없이 가져간 소지품들 중 유일하게 남은 영래의 풍선껌.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건 제필아, 너도 골라야지. 영래의 짝사랑남 제필이었죠. 그날의 운명의 화살이 결국 나에게 생채기를 내고 뜻밖의 폭풍 속으로 밀어넣게 될 거란 걸 눈치챘더라면. 그런데 제필이 녀석은 매너도 장난이 아니었고 뭐 멀미나? 멀미하는 영래를 위해 네, 죄송한데 창문 한 번만 열겠습니다. 창문 플러팅을 선보입니다. 이런 배려에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었고 종이까지도 이런 제필에게 흥미를 가지는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아니야. 아니 난 처음 보는데. 영래와 마주친 기억을 떠올리지만 난 진짜 처음 보는데 너? 뭘 또 그렇게 정색을. 야간 학생의 성인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되기에 애써 부정하고 너 끈 풀렸다.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동안 어디서 좀 놀아본 종이는 롤러장의 여신이 돼 있었죠. 그렇게 예술적인 코너링까지 자랑하던 종이 앞에 롤롤 올림픽 나가고서 양아치들 등장. 무엇보다 넓히니. 하지만 강한 여자 종이의 기백은 야, 걸리적거리니까 좀 꺼지시라고요. 이들을 압도하는데 그 순간 아이, 종이 옷을 찌는 일진들. 종이야. 어머, 소리. 그러게 놀자 할 때 놀지 왜 튕기기를. 야, 하지만 종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거나 갖고 놀든지 붕딱그다. 야, 중딱? 너 중딱이라 그랬냐? 다시 한번 말해줘. 딱. 아, 진짜 뒤질라. 결국 이 위기에서 종이를 구한 건 그 누구도 아닌 맨발의 고영래. 영래가 던진 소화탄 덕분에 일진척결에 성공하고 혼란을 틈탄 복신 유망주 제필의 선택은 빠른 도망을 선택합니다.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너 아니었어도 누구한테는 시비 걸었을 거야. 그러려고 거기 가는 애들이니까. 함께 역경도 헤쳐나가며 네 사람은 친해지는 줄 알았으나 종이야, 오늘 재밌었어. 진짜. 회사 기숙사 통금 시간 때문에 야, 제대로 정보 교환도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애프터도 없어? 나 집 전화번호도 못 물어봤는데? 왜 애프터 신청할 생각은 있고? 그렇게 아쉬운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 영래는 제필 생각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계속된 우연은 운명이 맞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다음날 제필이 다니는 복싱장 관장이 부상을 입으며 안 그래도 재정난에 시달리던 복싱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찾아오고 공사장 막내면서 마누라랑 새끼들 먹여 살면 되는 거지 뭐. 관장님! 이왕 하시는 거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한테 방금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상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다름 아닌 이벤트 매치 열기.
영리를 추다는 거야. 이벤트 때 단 결정적인 순간에 너랑 나랑 파이트. 나 윈. 내가 너한테? 제필이 일부러 져줘서 멋진 모습을 보이려는 계획이었죠. 실력이 다르잖아. 체급도 다르고. 그게 바로 포인트거든. 체급도 안 되는 내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KO로 빠! 아, 네가 여자 나한테 반했니 안 반했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아우 야, 뭘 자꾸 알면서 물어. 야, 그거 엄연히 승부조작이거든? 네가 이 정도 희생도 안 해준다고? 응.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 돼? 딱 이 정도야. 이 정도가 딱 편해. 그렇게 이벤트 매치 당일 종이와 영래도 잔뜩 기대를 품고 이쁘다. 경기를 보러 갔는데 대지를 바꾼다고요? 갑작스런 선수의 배탈 이슈로 상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화끈하게 털립니다. 제필 역시 성인부의 실력에 상당히 고전하게 되고 연속되는 강주먹에 결국 힘이 풀리고 말는데 그 순간 두들겨 맞는 제필의 모습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떠올린 종이. 상대 선수의 주먹을 멈춘 종이의 돌발 행동. 하지 마 제발. 그렇게 경기는 갑작스럽게 종료가 되고 영래는 피부가 찢어진 제필을 위해 약을 사가는데 잠깐만요. 왜 그랬어? 종이의 절규가 제필의 가슴속엔 깊게 남았고 왜 그랬어? 무서워서. 자신의 파트너였던 영래가 아닌 걔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종이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긴 제필도 맞고 자랐지. 정희야. 가자, 늦었다. 결국 영래는 연고도 전하지 못하게 되죠. 한편 제필은 아버지의 기대와 폭력 속에 갇힌 삶 속에서 하지 마 제발.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종이에게 홀딱 빠져 있었고 반대로 영래는 다친 제필을 위해 약을 전하러 갑니다. 못 줄 게 뭐야? 어? 약국업 지나갔다가 샀다고 하면 되지. 한편 영래 엄마는 주방 일을 하러 나왔는데 비탈길에서 구른 사고의 후유증이 남아있었죠. 그럼에도 참고 일하다 너 여기 웬일이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결국 쓰러지게 되죠. 폭우에 택시는 단 한 대도 잡히지 않고 택시! 추운 비 속에서 엄마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데 엄마 정신 잃으면 안 돼. 그럼에도 야속한 택시들은 이들을 보고 그저 지나칩니다. 그때 영래 앞에 서는 차 한 대. 무슨 일이야? 이번에도 그녀를 도와주는 건 제필이었죠. 왜 엄마가 얼른 타. 선생님 어떻게 저희 엄마는 괜찮아요? 예, 뭐 수술은 잘 됐는데 최근에 혹시 넘어지셨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셨는지? 얼마 전에 언덕에서 그러셔가지고 다치셨었는데 그때 병원에 와서 검사를 좀 받으셨어야 되는데 당시 복강 내 미세하게 있었던 출혈이 복막염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통증이 발현돼서 빨리 수술을 받으신 게 아주 천운이에요. 제필이 와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감사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감사합니다. 지독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상황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엄마에 대한 야속함,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인 가난이 몰고 온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영래는 마음껏 울 수 없었고 집안의 큰딸로서 동생들을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앞섰죠. 나 울면 동생이 놀랄 텐데. 그런 영래의 곁을 지켜주며 미안. 울 수 있게 도와주는 남자. 이제 울어. 그런 위로 속에서 영래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어봅니다. 종이야, 3번이었어. 1번도 2번도 아니. 이런 계속된 우연은 운명이 분명했고 이제 정말 제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영래. 어머니는? 괜찮으셔. 다행이다. 3번이나 우연히 그 애와 부딪히면서 이 정도면 우린 필연이라고,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나 봐. 난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꿨으니까. 오늘 진짜 고마워. 그렇게 제필을 위해 샀던 연구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하는데 하지만 너 먼저 말해. 아니야. 너 먼저 얘기해. 제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그때 먼저 말하라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을 담은 약을
먼저 건넸더라면. 이거 영래가 아닌 서종이한테 좀 전해줄래? 베프 종이었죠. 과장님, 이번엔 진짜로 좀 봐주셔야 돼요. 엄마의 병간호 때문에 배차를 바꿔달라 하지만 과장은 단호했고 엄마가 수술을 하셔서요. 이번 배차만 조율해 주시면 휴차 없이 계속 일할게요. 입금 정산도 다 할게요. 저 암산 주산 가능? 아이 됐어. 그럼 저까지 같이 뛸게요. 대타. 그런 영래를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진짜 친구. 나까지 대타 셋이면 그럭저럭 커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종이야. 서종이 다들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휴차 없이 뛰면 너무 힘들 텐데. 엄마? 우리 사이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런데 이들의 단단한 우정과 달리 혜자와 그의 오른팔 오키는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근데 저들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라니? 오늘 우리까지 불편하게? 둘을 동시에 꼬신 카사노와 버스기사 때문에 에휴. 흔들린 우정. 순놈 제비 한 마리 땀새 습자지보다 모든 우정이 쭉 찢어져 본다잉. 그니까요. 죽고 못 살던 둘인데 참말로. 나도 이해한대. 아니 이 상황은? 아니 세상에 널린 게 남잔데 둘이 저럴 일이냐고. 하지만 종이의 그 말은 제필과 인연이 끊어질까 무서워 쪽지도 전달 못하는 영래의 마음을 꼬집었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영래. 집에라도 좀 가보든지. 애들 뭐 하나 보고 빨래하고 반찬도 좀 몇 개 해놓고. 영식이 혼자 안 돼 간다. 공부에 가위에다가 안 그래도 힘든 애를. 이 와중에 또 오빠만 걱정이야? 그럼 우리 집 대들본데. 그럼 난 뭔데? 아이 너는 일까지 빼며 달려온 영래가 아닌 딸이지. 큰딸. 장남만을 생각하는 엄마. 그치, 난 큰딸이지. 돈도 벌고 동생들도 돌보고 그래야 되니.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막대하는데 누가 날 기이 여기고 개파하겠어, 그치? 자신의 노력과 마음은 당연한 것이 되자 아침부터 무슨 송곳을 삼켰나. 너 왜 그렇게 말이 뾰족해? 몰라, 제필에 대한 서러움까지 이렇게 나오네 말이 오늘은. 엄마와 오빠에게 터져나옵니다. 대들보 왔네. 난 애들 건사하고 빨래하고 반찬하러 갈 테니까 대들보 씨가 엄마 간병해. 복숭아통 좀 홀랑 받아먹지 말고 엄마도 좀 먹이고. 제가 왜 저래요? 아이 몰라. 그런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와보니 바쁘고 힘들 영래를 위해 동생들을 봐주고 있던 종이. 왔어? 어떻게 온 거야, 얘기도 없이? 좀 아까. 자신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주는 친구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너 어제 수업도 못 들었잖아. 나 평소에 필기 안 하는 거 알지? 네가 준 만년필로 엄청 열심히 적었다. 저 종이야. 그렇게 고마운 친구에게 전하지 못했던 쪽지를 주는데 이거 엄마 쓰러진 날 나 길에서 한재필 만났어. 한재필? 아, 응. 걔가 전해달래 너한테. 나? 사실 종이는 영래가 제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복싱장 초대한 거 있잖아. 그거 너 때문이었나 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김치국을 사와서 마셔버린 거지. 그래? 애쓰고 있는 친구를 위해 웃기는 애네. 아무튼 나는 전해줬다 너한테. 인포 끝. 너도 얘한테 관심 있던 거 아니야? 나? 아니, 나는 걔가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나도 조금 생각해볼까 뭐 그 정도? 나 아니야. 난 걔는 별로 내 스타일도 아니야. 그래? 영래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전화번호를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날려버립니다. 왜? 걔 별로야? 별로고 뭐고. 난 연애 관심 없어. 그럴 여력도 없고. 그리고 걘 진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너무나 쿨하게 제필을 까버린 종이. 그렇게 제필은 병문안을 핑계로 쪽지의 답을 들으러 오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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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만나고 그럴 마음이 없나 봐. 그래. 그러면 뭐 미팅은 왜 나온 거지? 그래, 뭐 재민이 사와서 나온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뭐 내가 괜히 번거롭게 했네.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정신없는 애한테 내가 미안하게. 아니야, 나 괜찮아.
충격적인 결과에 복싱 유망주도 상당한 내상을 입은 듯 보였죠. 아니 언제 이렇게 부뚜막에 올라가셨어? 그만하라고 했다. 한마디만 더 해. 그날 밤 영래의 빈자리를 여실히 느낀 종이는 혼자 하니까 재미없네. 고영래 보고 싶다. 단골인 음악다방으로 향하는데 그리고 어? 그 모습을 본 상철. 저게 아니야? 나 아까 서중이 봤다고 임마. 종이의 단골집을 알려주며 리벤지 매치를 하라는 상철. 걔 누군데? 내 아는 애야? 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막 싸는 짜증씨 뭐 그런 거야? 혼자 가는 걸로 봐서는 완전 단골인 듯. 전혀 신경 안 쓰는 듯 보였던 제필은 바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위치만 확인하고 마음을 접는데 한편 계속된 병간호와 집안일에 손이 많이 상한 영래. 이런 자신의 손에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참고 지나가려 하는데 제필을 위한 선물을 발견한 엄마. 너 이러다가 어디 다쳤어? 아니야 그런 거. 아유 가만 있어봐. 아니 왜 약을 갖다가 모셔놔? 고사라도 지낼. 예. 아우 젊은 애가 살림 연연한 옆에 내 손마냥 왜 그래? 아 자. 아 그걸 왜? 고이 모셔둔 자신의 마음을 멋대로 뜯은 엄마 때문에 영래는 제대로 뿔이 납니다. 언제부터 내 손 신경 썼다고. 아 그런 영래의 마음을 짓궂은 오빠의 친구 정연이 위로해주는데 못나니 안 추워? 뭔 일 있냐? 내가 싫었어요. 이거 왜 싫어? 착하고 일 야무지게 잘하고 동생들 잘 보고 어머니한테 끔찍하고 뭐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싫을 구석이 없는데 내 보기에 얼굴 빼고 못나니 대한민국 법전에 보면 첫 장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그 조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야. 행복은 주관적인 거니까 우리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돕겠다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내서. 얘기 고마워요. 아니 야 못나니 못내. 그 덕에 용기를 얻은 영래는 행복을 추구하러 떠납니다. 왠지 장르가 로맨스 같은데 괜한 조언을 했나? 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종이가 마당에 던진 전화번호를 찾아 용기를 내 전화를 거는데 거기 한재필 있나요? 아, 제필이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 오늘 7교시 있는 날이라. 근데 누구? 하필이면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그렇게 이번엔 학교로 달려가지만 제필은 학교를 땡땡이 치고 음악다방으로 향합니다. 둘의 운명의 타이밍은 완벽히 엇갈렸고 제필과 그 타이밍이 맞는 건 결국 종이였죠. 제필은 자신의 생일이라 거짓말하면서까지 종이와 시간을 이어갔는데 돈가스를 처음 먹어보는 종이가 어색해하자 그런 종이가 민망하지 않게 똑같이 따라하는 센스를 보여주죠. 이어서 종이가 제필을 데려온 곳은 하필이면 제필이네 백화점. 자켓 어때? 좋아. 오, 잘 어울리는데? 선물을 사준다며 데려왔는데 별로야? 상태가 이상한 제필. 백화점은 DP가 생명인 거 몰라? DP가 포인트가 없잖아. 어? 내가 일하러 당신 월급 주는 줄 알아?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되고 그러니까 백화점 사장님이 너네 아버지라고? 넌 오늘 생일도 아니고. 이렇게 된 김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전해봅니다. 연락해. 주말에 같이 도서관이라도 가자. 너 벌써 전화번호 줬다가 나한테 까였는데. 다 알아. 한 번 까였으니까 뭐 2번은 충격이 덜하겠지. 너 만나고 싶다. 제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철벽 같던 종이의 마음도 흔들리게 됐죠. 한편 딸에게 미안한 엄마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핸드크림을 사놨고 아, 이거 손 씻을 때마다 쳐바르든지. 나 주려고 산 거야. 엄마가? 그럼 샀지. 뭐 얘병 하늘에서 떨어졌겠냐? 방금보다 너 지금이 낫다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런 거 발라버릇해야지. 안 그러면 네 애미처럼 손이 아주 쭈글덩쭈글덩해져. 투박한 표현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엄마 덕에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걔가 또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 주말에 같이 도서관에 가자고. 아직 영래는 제필을 좋아하지만 넌 어때? 신경이 좀 세긴 해. 이상하게. 친구의 사랑을 위해 내가 대타 해줄게. 배차까지 바꿔가며 종이를 제필가 엮어주려 합니다. 그렇게 종이는 자신이 사실 성인이고 버스 안내양이며 야간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고 용건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일요일 1시 비발디 앞에서 봐. 아니,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약속을 잡습니다.
세 번의 내 인연보다 한 번의 네 만남이 더 강하고 힘이 센 운명이었던 거야. 그 시각 운명을 꿈꾸며 들었던 봉숭아물까지 지우며 나 다음으로 행복해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나에겐 바로 너니까.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포기하는 영래. 왜? 그냥 이뻐서. 내가 이 청아운수에서 한 미모하지. 진짜 이뻐.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 영래. 나 갔다 올게. 그런데 하필이면 모자를 두고 간 종이와 하필이면 등교버스가 펑크난 제필. 나타나기 빠르네. 그리고 하필이면 지각을 면하기 위해 급하게 탄 버스가 종이가 운행하던 버스인 운명. 이 소용돌이치는 운명의 흐름 속에서 세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100번의 추억은 JTBC에서 만나보세요.